자, 세 번째 정치 토픽. 7천억 원의 무죄 비단길 깔려던 이재명의 계산 착오인가? 자, 이재명은 이렇게 하면은 본인에게는 지금 어떤 이익이 돌아갔을까요? 이 법무부를 동원을 해서 하여튼 그 항소를 저지한 그 저지를 함으로 해서 이재명은 어떤 이익이 본인에게 돌아갔을까? 뭐 크게 보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진상, 이재명과 한 몸이나 다름없죠. 근데 이재명이 빠져나오고 혼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재명의 공범격이죠. 공범격인데 이게 2심에서 그러니까는 형사 22부에서 하고 있는 그러니까 김만배 일당에게 이렇게 선고를 한 거기서 그 선고 결과, 그러니까 2심에서 이게 다뤄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정진상은 결과적으로 이 33부에서 하는 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왜 그러냐면은 이 22부가 그 김만배, 유동규에게 1심 선고를 하면서 이렇게 선고를 한 게 있습니다. 유동규가 김만배에게 5억 원을 받고 428억 원을 받기로 약속받은 혐의가 있죠. 이게 그 이재명의 이 저수지 이야기 나오는 그 428억 원인데 그거를 실제로 김만배에게 유동규가 5억 원을 받고 428억 원을 받기로 약속을 받은 혐의, 그 428억 원은 결국은 정진상, 이재명 거다, 뭐 그분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그 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1심이 그게 뇌물은 아니다는 그 선고를 했습니다. 1심이 뇌물은 아니다는 선고를 했습니다. 이 부정청탁을 해서 편의를 제공을 한 대가는 맞지만 이 배임 범죄의 이익을 나눈 것이지 뇌물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법리상으로 뇌물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무죄를 해버렸죠. 그러면 검찰은 항소를 해서 이거 법리 오인이다. 그렇지 않다. 이건 뇌물이라는 것을 또 새로운 증거와 진술을 들이대서 이것을 번복을 시킬 의무가 있는 것이죠. 2심에서. 근데 2심에서 검찰은 그거 할 수 없게 돼버렸습니다. 그냥 이거 그대로 확정이 돼버리겠죠.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정진상도 김만배에게 2억 4천만 원을 받고 428억 원 약정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같이 물론 재판부는 다르지만은 다른 재판부라고 완전히 다른 결론을 내릴 수가 없죠. 이쪽은 뇌물이라고 보고 이쪽은 뇌물이라고 안 보고 그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맞추다가 보면은 정진상도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버렸습니다. 그럼 결국 그 위에 있는 이재명에게 그 이재명과 정진상은 지금 공범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재판에서 빠졌지만은 나중에라도 재판이 속행이 되더라도 이재명에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가 털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재명도 혜택을 본다. 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으로 해서.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검찰의 항소를 포기함으로 인해서 이재명이 혜택 보는 것은 대장동 일당의 폭로를 막을 수 있다. 지금 1심에서 김만배, 유동규에게 선고한 그 선고문에 보면은 성남시 수뇌부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성남시 수뇌부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수뇌부가 이재명, 정진상입니다. 그러면은 성남시 수뇌부가 뭐 유동규가 하고 김만배하고 하는 걸 전부 다 승인을 했다. 그리고 유동규는 중간 관리자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2심에서 다른 진술이 이제 나올 수도 있죠. 나올 수도 있고 일종의 본인들에게 불리해지면 이제 폭로도 나올 수가 있는데 그 폭로도 그러니까 김만배하고 남욱이 핵심적인데 그 정영학까지 핵심적인데 그 사람들이 일단 이재명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폭로를 할 필요도 없고 자기들은 이대로 그냥 가면은 4년, 8년 뭐 중간에 또 사면해 줘버릴지도 모릅니다. 이재명 정권에서. 그럼 그거 살고 나오면은 한 사람은 1,000억, 한 사람은 6천억.
자기 거가 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자, 오늘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이재명 말씀드렸는데, 이재명은 지금 어떤 입장일까? 자, 이재명 용산은 은근히 우리가 거기에 우리는 입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이제 그 용산의 언론 플레이까지 해서 좌파 매체 한겨레에 한겨레가 단독해서 뭐라고 썼냐면 하면은 참 이게 언론인가 싶을 정도인데, 단독해가지고 대통령실은 대장동 항소 포기를 사후에 보고받았다. 이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오늘 한겨레 신문에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사후에 보고받았다. 그전에는 아무것도 몰랐다. 그리고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외압에 따른 것이 아니냐? 아니야, 그거 아니야. 우리는 다 끝나고 보고받았어. 그러면 이 정성호는 그냥 뭐 혼자 뭐 한 겁니까? 혼자 알았어. 이재명과 관련된,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인데 그걸 정성호가 혼자 알아서 하고 나중에 사후에 보고를 했다. 이거를 또 단독 기사라고 한겨레가 내보냅니다. 용산 그 관계자하고 이게 짬짬이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여론이 뒤바뀌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자, 조갑제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용산에서 이렇게 꼬리 자르기를 하려고 하고, 오늘 또 이재명은 그런 말도 했습니다. 오늘 이재명이 민주당 지역위원장들이 워크숍을 했는데 거기에 강훈식을 보내서 축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일 때 가장 강하다. 같은 뜻을 품고 같은 곳을 향해 가는 동지들을 믿는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더욱 충실하게 이행하겠다. 이 상황에서 이런 메시지를 내보냈습니다. 자, 결국 지지층에게 호소를 또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도 여기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재명은 벗어나기 어렵다. 자, 그것을 조갑재 씨 말로 대신해드리겠습니다. 조갑재닷컴 대표가 원래는 뭐 우파 농객 이렇게 했지만은 지금 사실상 변절을 했죠. 변절을 했는데 그래도 오랫동안 언론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 감이 올 겁니다. 저도 지금 감이 옵니다. 이게 이재명 최대의 악수가 될 수 있다. 조갑재 씨가 SNS 그리고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는 이재명 최대의 위기다. 경고를 했죠. 이재명이 경주 에이펙 성공의 여세를 몰아서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 실용 정치를 전환하려는 순간, 이것은 이제 본인 생각이고, 그런데 어쨌든 그 순간 엄청난 사건이 터졌다. 검찰의 항소 포기를 조갑재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일당을 위한 서비스일 수밖에 없다. 이것은 항소 포기는 대장동 일당에 대한 서비스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000억 보호하고 6,000억 보호하고 형량도 더 받지 않고 그렇게 서비스를 해줬죠. 검찰에. 그래서 자, 잘 들어보십시오. 조갑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소 포기를 지시한 자를 색출하여 직권 남용 혐의 수사를 수사를 하라고 지시하고 감옥에 보내지 않으면은 수습 안 된다. 대통령을 물고 들어갈 것이다. 자, 대장동 일당은 먼저 항소했는데 검찰이 항소를 못하게 했으니 이 지시자는 국민의 법익을 지키는 검찰 편이 아니라 대장동 일당 편일 수밖에 없다. 검찰과 야당과 언론과 여론의 반발이 뻔한데도 이런 무리수를 둔 데는 보다 깊은 이유가 있을지 모른다. 폭로를 하겠다는 압박이 있었든지 여기서도 폭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후징금을 수백억 원 정도로 묶어 놓으면 서로 좋은 것 아니냐는 해요가 먹혔는지도 알 수가 없다. 모든 의혹은 이제 이재명을 향할 것이고 민주당은 방어가 불가능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시자는 이 대장동 일당 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감옥에 보내야 된다. 이게 뭡니까? 꼬리 자르기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꼬리 자르기. 지시자는 이재명이죠. 누가 봐도. 근데 정성호 정도 선에서 꼬리 자르기 하라는 그 메시지를 또 슬쩍 흘려주는 건데, 어쨌든 이 상황이 간단치 않음을 지금 알리는 그런 물론 저도 이제 간단치 않고 이게 지금 엄청난 사건이 터졌고 이재명의 최대 위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갑지시의 말로 대신 전해드렸습니다.